저는 철저하게 1인 가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월 납입 인정이 상황이 좋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우주반나전입니다. 청약통장이 40년 만에 개편됐다는 신문기사를 보셨나요? 아마 이 청약통장은 내가 가입을 안 했더라도 한 번쯤 무조건 들어봤을 거고, 또 혹은 지금은 가입을 해제했더라도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너무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가입을 해제하고 차라리 이 돈을 갖고 난 다른 데 투자할래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입 이탈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정부에서 변화를 준 것 같긴 한데요. 4가지 핵심 포인트가 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1인 가구분들한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함께 보려면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려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도 원래 12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 세 번째는 이게 저는 되게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도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이 전환하도록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주택 유흥 나눔형의 경우도 최소 거주 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면 이거를 국가에만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그때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를 해서 국가랑 이익을 쉐어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시세대로 하고 개인 간 거래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 4가지가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우주가 생각하는 1인 가구한테 좋은 점은 3번하고 4번인 것 같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1인 가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월 납입 인정이 상황이 좋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소득인 분들은 상관은 크게 없겠지만 혼자 벌어가지고 이 통장에 많은 가입액을 쓰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양한 투자처가 있을 수 있고 월 25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했을 때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금통장처럼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인정 한도액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 돈을 예전에는 10만 원까지만 해도 동등한 요건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25만 원씩 넣은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말이므로 개인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공공분양에서는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하고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른데요. 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청약이 2021년 11월에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가능은 해졌지만 대신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추첨제 자격으로만 이제 가능히 하고 여전히 1인 가구는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공은 청약이 불가능하고 일반 공급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점일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민간 분양하고 다른 점인데 납입 총액과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데 이 일반 공급에서 납입 총액이라는 말은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많이 했냐, 얼마를 더 많이 넣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납입 총액이 예전에는 10만 원까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주니까, 인정 회차 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인 가족보다 그 한 달에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 분들한테는 공공 분야에서 당첨 전략에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은 정말 나의 모든 이득이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해지하기 전에 그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항상 청약통장을 납입을 할 때는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입금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냥 25만 원 다 해야지라고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 3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누구나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근로소득이 이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무주택 요건도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부 24시나 은행에서 그 무주택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연말정산 때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데 무주택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등록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거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존의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 청약통장 가입자분들이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또 심지어는 납입 금액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내 집 마련 상담 코너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아마 이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하나씩 계속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청약통장이라는 게. 근데 예전에는 이게 세 가지 종류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신설이 된 거예요. 청약 예금 경우에는 민영에만 할 수가 있고 공공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부금과 예금을 오랫동안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공공 분양에는 아예 그냥 청약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공임대 주택 경우에도 청약 부금하고 청약 예금을 할 수가 없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을 해야지 공공임대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가격이 갈수록 이제 막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낙담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질문 주셨었냐면은, 아니, 이거를 지금 내가 청약 예금을 오랫동안 가입을 했는데, 이제라도 차라리 해지를 하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너무 헷갈린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그 가입 기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왜냐면 가입 기간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전에는. 종합으로 갈아타면은. 그래서 절대 해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지는 안 하시고, 이제 갖고 계셨는데, 다행히 이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그래도 주택 종합 청약 저축으로 가입을 하면은 그 기존의 가입 이력을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1인 가구분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유홈 나누면 개인 간 거래 가능인데요. 이 나눔형 주택이 요즘에는 또 신문에 별로 안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22년 11월에 정부에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공분양 주택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분양가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리 모기지로 제공을 하는 대신 나중에 5년에서 10년 사이 무조건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고 그 후에 이걸 되팔 때는 시세 차익을 70%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개인한테. 그래서 30%는 그 이익을 국가하고 쉐어해야 돼.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냥 개인 간 허용하겠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나눔형은 지금도 경쟁률이 센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경쟁률이 더 박터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청와통장하고 관련 없는데 대책이 나오면서 발표했던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다 내용을 들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통장 개편은 1인 가구한테 이번에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 납입 한도액이 크다는 거는 돈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승자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인 가구한테 좋은 게 아니다. 청와통장은 한번 가입을 하면은 깨면 무조건 불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도록 입금을 하느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있게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으려면은 무주택 확인서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약통장 종합저축 아니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이번에 까먹지 마시고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 이력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전환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